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TC 1급 문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혹시라도 문제 제가 이제 올리고 있는데 뭐 1번, 2번, 3번, 4번 대체 어디 기준인가요? 라고 하지만은 어디 기준은 없어요. 제가 올리는 문제로 지금 네 번째 문제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문제라는 뜻이고, 무슨 어느 교재에서 찾아보신다든가 뭐 어디 나와 있는 뭐 자료를 찾는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다 제가 만든 거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참고해서 만든 거니까, 제가 아예 뜬금없이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마 이제 비슷한 형태들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똑같이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방식을 이제 삼면도를 다 그리고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삼면도 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그려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삼면도를 하는 거를 다 할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에 이 삼면도 다 그리는 걸 중단을 할까는 좀 고민 중인데, 일단은 한 개의 시험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세 개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3번까지 해서 3개 그렸어요. 네, 3개 그렸죠. 그리고 아마 세 번째 문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문제만 요 아래쪽에 이제 답을 다는 요게 한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1번부터 문제 3번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3개를 한다. 한 번의 시험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번째 세 문제까지 끝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하는 방식으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3면도 다 그리는 것도 계속 해주세요라고 필요하신 분들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든가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식을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이제 그 방식도 보여드리고 이 방식도 보여드린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식은 안 할 거고, 아마 이제 그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CAT 2급 기출문제 공개되면 이제 풀고 걔를 이제 ATC 1급으로 그리잖아요. 그때도 한번 나오니까, 꼭 그거를 이제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3면도 다 그릴 거니까 3면도 다 그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그냥 평면인 상태에서 그릴게요. 자, X라인을 실행을 하고, 수평, 수직, 뭐 이거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다들 CAT 2급은 다 보시는 상황이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뭐 굳이 명령어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되고 이제 폭이 66이니까 33으로 저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정면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면도 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까지 높이가 45니까 옵셋 45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클 반지름이 17 17이랑 그 다음에 지름이 18 저 서클 D18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와야 되는데 요 높이가 필요하네요. 그럼 높이가 필요하면은 우측면도 그려야겠네요. 자, 우측면도 자 이렇게 가고요. 중간에 이제 띄는 공간은 뭐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우측면도 폭은 안 나오네요. 폭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13이 나오죠. 옵셋 13.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트림 정리 좀 하고요. 정면도에서 슬롬하고 우측면도에서 슬롬하고 이렇게 딱 분리를 해주고, 자, 얘는 수문선인데 수문선으로 안 바꿀 거예요. 레이어도 만들지 않았어요. 굳이 이제 ATC 1급에서는 레이어 만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저 부분이 수문선이다 구분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TAN 탄젠트로 선생님 TAN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이거는 오스냅 쪽 설명을 다시 보셔야 돼요. 제가 한 거는 이제 TAN 한 거는 원래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뭐 탄젠트 요거 해준 거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정리하면 이제 두 개로 정리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트림 이렇게 정리하면 정면도에서 이제 하부에 있는 요 구성물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평면도까지 정리할게요. 중심선은 일부러 정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만약에 나는 이제 헷갈린다 라고 하고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하면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개인의 이제 작업의 선택입니다. 자, 평면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적절히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XL 앵글 45도 45도 선을 이렇게 놔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에서 전체 높이가 70이네요. 옵셋 72.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닥에서 내려오겠죠. 우측면도의 좌우 폭도 결정이 끝났어요. 바닥선은 이제 지워주면 다 날아가니까 트림을 잘라야겠네요. 자, 이렇게 다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렇죠? 중심선은 양쪽 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주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 선은 이제 여기다. 여기는 이미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보면은 이제 평면도에서 치수 기입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중심선이 양쪽으로 다 삐져나와 있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 대칭 기반으로 치수를 기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6이면 중심선 기준으로 13, 13이에요. 그러려면 중심선이 있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가운데 중간점에서 대부분 이제 중간점을 일반적으로 CAT 2급을 저 말고, 제가 한 거 말고 이제 다른 강좌들 많이 보셨으면은 오스냅 세팅 OS에서 얘를 빼놓으라고 할 거예요. 미드 포인트를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빼지 말고 이제 제까지 포함을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저거를 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왜냐면 대부분 이제 미드 포인트가 자동으로 잡힘으로써 실수를 하는 경우가, 오스냅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AT 2급 문제들을 보면은 대칭 형상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점을 고의적으로 잡는 행위는 잘 안 해요. 가운데 점을 잡는, 중간점을, 미드 포인트를 잡는 행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자체에서 그렇게 쓸 활용도가 높지 않고, 저걸 꺼놔도 중간점이 필요하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꺼서 하는 게 실수가 더 적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강좌를 보신 분들도 혹시라도 나 미드 포인트 때문에 실수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거 꺼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만약에 꺼놨다 그러면 꺼놨는데 지금은 저는 중간점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꺼놓게 되면 중간점 못 잡아요. 못 잡는데 여기 선 하나 겹쳤네요. 겹친 선은 지울게요. 중간점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못 잡는데, 못 잡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서 여기서 미드 포인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드 포인트가 꼭 필요하면, 중간점이 꼭 필요하면 수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저게 꼭 세팅 해주는 것보다는 세팅 안 해주는 게 실수가 더 적으니까 그게 더 낫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제 강좌보다 다른 강좌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오스냅이라는 건 내가 잘 쓸 줄 알면은 뭘 자동으로 어떻게 놨던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자동 오스냅 쓸 때 꼼꼼하게 보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해요. 그거는 성향의 차이지만, 안정적인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저걸 체크를 끄고 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도 어차피 저기가 평면도가 위아래가 대칭이면 이제 우측면도는 좌우 대칭일 테니까 여기도 중심선이 와 있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리면 되겠죠. 26이니까 이제 옵셋 13,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리는 거죠. 잘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면도 이제 마저 하면은 이제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4분점 가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트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안쪽엔 또 구멍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네들은 수문선이 돼야 되는데 수문선 레이어 안 만들었어요. 만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데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저는 안 만들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험 볼 때 이걸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는 다 그렸어요. 지금 이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는 다 그렸고, 그럼 이제 그거를 우측면도 그려야겠죠. 우측면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요 폭이 그대로 와야겠죠. 26 폭이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얘를 받아서 내려오고, 그쵸?
이제 우측 면도만 가지고 따져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리고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와야겠죠. 여기 4분점 4분점에서 이렇게 구멍 뚫다.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중심선까지 표현돼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측면도 이 하부에 있는 구성품 마찬가지 여기 이제 수문선이 돼야 되는데 아주 수문선을 안 바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요런 구성물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제 뭐뭐뭐 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쵸? 3D로 작업을 할 때는. 자,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얘가 껴져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이제 T자 형태로 껴져 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데, 지금 우측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인데, 대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걸 형상으로 처음 이해하시는 분들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T자형으로 생겨 있으면은, 요 뒷부분이 사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 뒷부분이, 직육면체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요 뒷부분도 원기둥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정면도 보면은, 요렇게 됐고, 뭐냐면, 지금,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 중간에 선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두 면이 한 면이다. 하나의 면이다. 그런데 요 앞쪽이 원기둥의 면이잖아요. 그럼 요 뒤쪽도 같은 원기둥에. 그것도 지름도 똑같고 반지름도 똑같은 원기둥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위가 T자다. 위가 T자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런 원기둥이에요. 그냥 이런 원기둥인데 요걸 껴야 되니까 요만큼을 날려버렸다. 원기둥에서 요만큼을 날려버렸다고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저만큼을 원기둥에서 저만큼을 잘랐다. 대부분 저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걸 파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서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CAT 2급을 해서 도면을 CAT 2급을 잘 해가지고 지금 2D 도면을 3D로 어떻게 보느냐 그 능력이 키워져 있어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그래야지 이거 가지고 3D를 만든단 말이에요. 간혹가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3D로 어떻게 생겼는지 2D 도면 보고 이해 못해도 3D로 그리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3D가 나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걸 하려면 어차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형태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릴게요. 자, 이 치수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고 이제 직경에 대한 부분만 이쪽에 있는데, 일단 직경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표시를 할게요. 자, 서클. 자, 일단은 지름으로 나와 있으니까 D 치고 하는 게 편한 거죠. 3, 4. 그쵸? 서클. 자, 같은 중심점 잡고, 자, D 치고, 5, 4.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기존에 있던 이 선들은 전부 다 뭘로 수분선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부분 아니니까 안 바꾸고 이제 냅두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이만한 크기의 원기둥이 있고 이 원기둥의 앞쪽에 19mm만큼 이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파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 원기둥이 그만한 사이즈로 있다니까 정면도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겠죠. 그리고 정면도로만 보내주나요? 평면도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받아가지고 오겠죠. 그럼 받았으니까 이제는 헷갈리니까 지워버리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나머지 치수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99를 띄워줘야겠죠. 옵셋 99. 자, 요 뒤에서부터 99. 여기까지다. 여기가 끝이다. 그쵸? 그럼 여기 정리되면 이렇게 돼요. 원기둥이 튀어나오는 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튀어나왔으니까 정면도도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튀어나옵니다. 그쵸? 똑같이 정리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EX 중심선은 이제 여기까지 연장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 구멍이 19mm가 파졌는데 그 직경이 뭐다? 2원이다. 그쵸? 그러면은 옵셋 19.
자, 시간 이제 요거 원래 19하고 제가 이거 내리잖아요. 원래 이렇게 내리는데 여기서 이제 난 이것까지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옵셋 19 해가지고 얘도 한번 19mm 드리고 얘도 한번 19mm 드려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형태를 자꾸 이제 치수 써 있는 쪽에서만 만들고 이제 나머지는 따가지고 하는 거. 왜냐면 거의 정면도의 거기와 평면도의 거기가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아마 이제 저라도 익숙한 사람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어차피 외워가지고 딴 거 하다가 하는 거 아니면 외워가지고 바로 두 번 떼주면 되는 거면 그냥 옵셋으로 그냥 한 번에 19 이렇게 보낼 거예요. 저라도. 그러니까 저건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자, X라인. 자, 그리고 여기서 4분점. 그렇죠? 여기서 4분점. 갖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가서. 여기 4분점 가서.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받아서. 그 4분점 받아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정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정면대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차피 이제 얘네들은 구멍을 뚫는 거니까 이제 수문선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수문선 지금 표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수가 이제 여기 보면 2구, 그쵸? 2구. 그리고 이제 옵셋 2구.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2구 저기 이제 2구에서 각이 졌으면 여기도 2구 가면 돼.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요거죠, 여기. 요거고 이제 여기선 요거고, 그쵸?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 마저 정리하면 EX 여기는 아마 이제 이 선이 여기까지 연장이 될 거고요, 그쵸? 여기도 선 두 개 지금 겹쳐 있네요. 한 선 지워줄게요. 왜 겹쳤을까? 그 다음에 트림 이제 여기 기준으로 이제 여기는 잘라주고, 그쵸? 트림 여기서 요 가운데는 싹, 왜냐면 여기 한 면이니까 각이 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이제 얘도 날아가는 거죠. 원래는 이제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불러 있는데 실제 보면은 위가 이제 요 T자가 가리고 있으니까 요 선이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되니까 원래 이거는 따로 그려서 얘가 뭐 해야 돼요? 가운데 있는 선만 수분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정면도에서 정리를 하면은 정면도에서는 이제 어딘가에서 잘려야 된다면, 잘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T자니까 T자인데 어느 폭으로, 이 폭으로 T자잖아요. 이게 EX 여기까지 연장이 이렇게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선이 두 개가 겹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했던 여기서 딱 끝나는 요 선하고 그 다음에 요 T자가 갖고 있는 여기 요만큼을 파낸 거잖아요. 파낸 그 모서리 선하고 두 개 겹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되냐? X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갖고 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된다? 여기서 거기서 각이 져서 평면이 되는 폭은 이제 높이는 이제 요 정도죠. 요 정도. 그리고 요 위로는 단 없이 그냥 한 면. 그게 이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쵸? 그리고 아래쪽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거기는 한 면이다. 각 없이. 그쵸? 모서리가 없이 한 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옵셋 63. 여기서 63으로 온다.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도 63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EX. 자, 여기까지 돌출.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평면도 끝났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정면도도 마저 정리를 하면 EX.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EX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잘라서 정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심선은 원래 이제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서 살짝 삐져 나오게 정리를 하겠죠. 그건 이제 CT 기분이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3면도를 다 그렸다. 그쵸? 이제 얘를 가지고 전개해서 이제 3D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거의 한 20분인데 제가 10분 만에 얘를 3D로 만들려고 하면은 뭐 그냥 작업만 하면은 상관없는데,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들을 하고 하면은 10분 만에는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번 영상은 ATC 1급인데 3D도 한번 안 그리고 끝내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D도 한번 안 그리고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3면도 다 그리는 거를 컨텐츠를 요건 빼고 싶은 거예요. 쓸데없이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저 3D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품을 파악하는 그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구성품을 파악하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할 때 내가 어떤 구성품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개념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면서 이제 CAT 2급 연습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그런 이유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